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되게 재밌지 않아요? 단순한 이런 선그래프 하나만 가지고도, 무슨 일이 있었네? 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인구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그 기대 수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기대 수명에 대한 걸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본하고 르완다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를 콕 집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 이유는, 데이터 프레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대 수명의 최대값이 어느 곳이고, 그 다음에 기대값의 최소값이 어디인지를 찾는 과정에서 두 개의 국가를 보게 됐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일본은 2007년도에 최대값으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과거 자료들은 어떤 추이를 가지고 있을까?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을까를 보고자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르완다는 특이하게도 과거 1992년도에 채소값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르완다의 그 기대 수명은 어떤 추이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두 개의 부분 집합을 따로 만들어서 저펜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과 루안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따로 그 두 개의 나라에 대해서만 기대 수명을 한번 우리가 그려봤어요. 그려봤더니 두 개가 굉장히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가 르완다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뭔가 특이점이 있는 그런 시기였었다. 87년도부터 92년도까지. 그 다음부터는 다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92년도를 지나서부터는 다시 기대 수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래 기대 수명 정도까지를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던 거고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고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이유는 뭐 전쟁 아니면은 전염병 그다음에 가뭄, 뭐 기아,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루안다는 내전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더 들어가서 음, 기대 수명이 연도에 따라서 변하는 이 추이가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평균을 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그 기대 수명이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나는 게 맞는 건지, 어, 아니면 뭐 르완다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볼 거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그냥 음, 연도별로, 음, 연도별 기대 수명의 평균값을 우리가 찾아서 시각화를 해보게 되면, 음, 그러니까 전 세계 140의 국가를 다 평균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52년도에 우리 전 세계의 기대 수명은 어떻게 됐는지, 57년도에 전 세계의 기대 수명은 어떻게 됐는지, 2007년도는 어떤지, 그런 추이를 보면, 일본이 정상적인 그런 추이인 건지, 세계적인 추세인 건지, 아니면 르완다와 비슷한 게 그런 추이인 건지,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도별로만 하지 말고, 여기 서브 목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 대륙별로, 대륙별로 기대 수명 평균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연도에 따라서, 대륙별 기대 수명 평균의, 어, 연도에 따른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면, 그러면, 그냥 지구를 통째로 놓고서 보는 것과, 어,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과 또 조금 다른 추이가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음. 연도별 기대 수명의 평균값,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숫자로 이 값들을 찾아보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룹 바이 쓰시면 되겠죠? 그룹 바이. 데이터 프레임. 그룹을 묶어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그룹을 묶어주세요. 자, 묶어주는 기준은 컬럼을 써주면 되죠. 이어라고 하는 컬럼으로 쓰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그 나눠진 그룹에서 컬럼, life exp라고 하는 컬럼을 찾으면 되죠. 그 컬럼에 무엇을 계산하자? 평균값을 계산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나오고요. 49, 51, 53, 쭉, 65, 65, 67.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향은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라고 하는 거를 숫자를 보고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숫자 보는 것보다는 그 그래프로 직접 그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룹 바이, 그룹 바이를 안 쓰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부분집합 나누고 각각의 부분집합에서 컬럼 선택하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음. 이 그룹 바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룹 바이가 하는 역할은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있잖아요. 네,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있죠.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 기준으로, 이런 기준으로 부분 집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여기에는,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 나라가 어디요? 아프가니스탄이었나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는 아프가니스탄 1952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뭐 짐바브웨, 그다음에 2007년 뭐 이렇게까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었던 거죠.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쪼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는 1952년도 자료들만 등장하게.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1952년도가 있을 거고 짐바브웨도 1952년도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1952년도가 있겠죠. 이런 행들만 뽑아서 1952년도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1957년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2007년도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까지를 만들어내겠죠. 여기까지가 그룹바예요. 여기까지가 그룹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컬럼 이름을 쓰는 거는요. 컬럼 이름이나 컬럼들의 리스트를 줄 수 있어요. 컬럼 이름이나 컬럼들의 리스트를 주는 거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각각의 그룹에서 그러니까 1952년도 그룹에서 무슨 컬럼 여러 개의 컬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컬럼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개의 컬럼들 중에서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라이프 EXP라고 하는 이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다른 부분 집합에서도 똑같은 컬럼이 있겠죠. 모든 부분 집합에는 라이프 EXP라고 하는 컬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EXP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그룹별로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룹별로. 여기에서, 여기에서 평균값 하나가 나오겠죠. 그죠? 1952년도 전 세계의 평균값. 그 다음에 여기서도 평균값이 나오겠죠. 전 세계의 1951년도 평균값. 여기서도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부분 집합의 개수들만큼 그 평균값들이 나오겠죠. 그죠?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얘네들을 묶어준다예요.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주면. 그리고 묶어서 행들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행들로 만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시리즈가. 이 시리즈에다가 옆에다가 하는 인덱스를 붙이는 거죠. 여기는 1952년도다라고 레이블 붙여주고, 여기는 1957년이다라고 레이블 붙여주고, 여기는 2007년이다라고 레이블을 붙여준 거예요. 이런 각각의 평균 값들을 값으로 갖고, 이 나눠진 그룹을 인덱스로 갖는 시리즈 또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룹 바이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룹들을 만든다.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각각의 그룹들로 나눈다. 여러 개의 부분 집합이 생기겠죠? 우리가 원하는 컬럼의 통계값을 계산한다. 각각의 그룹에서. 각각의 그룹에서 원하는 컬럼의 혹은 컬럼들의 통계값을 계산한다. 계산된 값을 하나의 시리즈 또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준다. 집계한다. 집계한다. 이게 그룹 바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R에서는 이런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플릿, 어플라이, 애그러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그러게이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거 아니에요. 데이터 프레임을 쪼갰죠. 쪼갠다. 적용한다. 통계 함수를 적용한다. 그 결과를 집계한다. 집계한다. 그래서 스플릿, 어플라이, 어그러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 되게 많이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시각화를 해볼게요. 라인 그래프나 바 플롯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해볼게요. 라인 플러스를 하실 때는요, 그냥 C1 라이브러리 파이플럿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C1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파이플럿을 이용하실 때는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는 없으시고요. 이렇게 그룹 바이가 된 결과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룹 바이가 된 결과를 만들어내셔서 여기 인덱스 부분을 X축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값들을 Y축에다 쓰셔가지고 그 플롯 그려주면 그게 라인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어, 파이플럿 모듈을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값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파이플럿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라인 플러스는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해주는 역할을 자기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주고 X축을 2어로 주고 통계를 계산할 값을 Y축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통계를 계산할 값이 기대 수명이잖아요. 이거를 Y축에 갖다 놓고 에스티메이터를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에스티메이터가 기본값이 평균이에요. 기본값이 평균이기 때문에 얘를 안 주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으세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티메이터는 생략 가능하고요. 마커까지만 넣을게요. 마커는 동그라미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PLT 그리드 그려주고 그 다음에 PLT 보여주겠다까지를 하시면 EXP 옆에 이렇게 강처럼 뭔가가 나오죠? 네, 강처럼 뭔가가 나오는 거는 이게 추정치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거 에러바 없애버리면 돼요. 여기서 에러바를 넌으로 하시면 그냥 이렇게만 보여줍니다. 그 막대 그래프 그릴 때 95% 신뢰 구간이라고 이렇게 짝대기 그려주는 거 있었죠? 선 그래프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마치 그런 에러바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까처럼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점에서 에러바가 그려지면 그게 음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값이, 맞는지 한번 볼까? 2007년도 67세, 여기 보시면 67세.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65세. 여기 65세. 그죠? 네. 뭐, 그리고 뭐, 87년도 보면 63세. 87년도는 아마 이쯤이겠죠. 여기가 87년도쯤이겠죠. 여기 63세. 그죠? 어, 값은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하시면, 우리가 얘를 직접,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그룹 바이 평균 계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라인 플롯이 연도별로 평균을 계산해서, 라이프 EXP의 평균을 계산해서 점을 찍어주게 돼요. 예,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막대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막대 그래프도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때는 그냥 바로 바플런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하시면 되고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주면서 X축을 연도로 하겠다. 그 다음에 Y축은 기대 수명을 사용하겠다. 근데 기대 수명인데 연도 안에 기대 수명이 142개 국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하겠다. 에스티메이터는 평균을 사용하겠다. 근데 에스티메이터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생략해도 괜찮고 그냥 요 정도로 하고서 바로 plt.grid, plt.show를 하시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고 요 선들 있죠? 막대 위에 있는 이 선들이 에러바예요. 에러바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에러바는 넌으로 하겠다까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연도가 이제는 확실하게 보이죠? 52, 57, 62 이렇게 하면서 2002년, 2007년 이렇게 보이고 옆에 연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은요. 기대 수명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게 아무래도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의료 기술도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기대 수명도 늘어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일반적인 경향. 그러니까 일본의 경향이 이 숫자들은 다를지 모르죠. 음. 평균값이기 때문에 뭐 일본은 기대 수명이 80세까지 올라가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뭐 한 70세 정도까지. 어쨌든 경향은 기대 수명이 변하는 추이는 꾸준하게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게 전 세계적인 그런 추이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르완다가 특이한 경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쪽에서 이 르완다를 그려본 게 전 세계적인 추이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대륙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뭐 대륙별로는 들쭉날쭉할 수 있으니까 그럼 대륙별로도 찾아보자예요. 자, 여기가 이제 대륙별이죠. 값을 먼저 찾아볼까요? 값을 먼저 찾아보시면, 음, 순서를 뭐 대륙을 먼저 할지 연도를 먼저 할지 그건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이긴 한데, 저는 음, 바이를 대륙을 먼저 둘게요. 그래서 컨티넌트 대륙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를 연도로 할게요. 두 번째를 연도로 해서, 그럼 그룹이 나눠지겠죠? 데이터 프레임이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1952년도부터 2007년까지,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 1952년도부터 2007년까지,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아메리카 대륙, 그러면 또 이렇게 쭉 나오겠죠? 자, 어떻게 데이터 프레임이 쪼개질지 예상이 되시죠? 그럼 각각의 그 쪼개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엇을 찾냐면 라이프 EXP를 찾으시면 되고, 그 라이프 EXP의 평균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된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 자, 우선 아프리카. 아마
알파벳 순서로 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대륙의 알파벳 순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아프리카. 그죠? 아프리카의 52년도부터, 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가 쭉 순서대로. 자, 여기도 우리가 대략 숫자 볼까요? 39, 41, 43, 45, 47, 49, 51, 53. 꾸준하게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해서 별다른 추이가 달라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숫자만 봤을 때. 그러니까 르완다가 되게 특이한 경우인 거죠. 물론 이렇게 봤을 때. 그다음에 뭐 다른 대륙도 마찬가지겠죠. 아메리카 대륙도 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53세부터 73세까지로 변하고 있고, 아시아 대륙 52년부터 2007년도까지 46세부터 70세까지 변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유럽 대륙 똑같이, 유럽 대륙은 52년도부터 벌써 기대 수명이 62세였군요. 77세까지로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지역이 52년도 69세부터, 이때부터도 고령화 생겼네? 고령화라고 부를 순 없나? 2007년도에는 벌써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요. 그래서는 얘는 라인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시면 될까요? C번이 아마 제일 간단할 거예요. 라인 그래프 그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원본 데이터 DF 사용하시면 돼요. X축을 뭘로 갖다 놓을까요? 그 시대에 따른 변화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연도를 갖다 놓으셔야 되는 거고. Y축은 뭘 갖다 놓으셔야 돼요? 기대 수명을 보고자 하는 거죠. Life EXP 기대 수명 갖다 놔야 되고. 그죠? 그러면은 대륙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표현하면 될까요? 선들을 따로따로 다른 색깔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색깔로라고 하는 게 휴. 여기를 컨티넌트라고 하는 컬럼 이름 써주시면 돼요. 에스티메이터는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에스티메이터 생략할게요. 에스티메이터 생략하고 평균입니다. 그리고 에러바 없앨 때, 에러바 없애서 넌, 넌 이렇게 하시고 PLT 그리드 그려주세요. PLT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스티메이터 평균인 경우 생략 가능하죠. 생략 가능합니다. 네, 대략적인 경향은요, 이렇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보라색이니까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고요. 마커를 찍지 않아서 그냥 약간 좀 부드럽게 보이는 것 뿐이고요. 마커를 만약에 찍게 되면 선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보이게 될 거예요. 오세아니아가 전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이 높아요. 높고,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쭉 증가하는 경향. 기울기는 조금 다르죠. 여기 완만하게 늘어나는 구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살짝 또 좀 가파르게 늘어나는 곳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럽은 이쪽이 약간 살짝 그 가파르게 증가하고요. 80년대 이후부터는 조금 완만하게 증가하는 곡선이 요렇게 꺾였죠. 어쨌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메리카가 굉장히 그러니까 오세아니아고요. 오세아니아 지역하고 유럽은 원래부터 기대 수명이 높았고 그래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았고요. 어, 빨간색은 아메리카죠. 빨간색 아메리카고 파란색이 아시아인데 어, 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은요. 50년대에는 기대 수명이 되게 낮았어요. 그죠? 기대 수명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쪽을 거의 따라가고 있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미 쪽이 아마도 조금, 그러니까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그러니까 그런 북미 쪽은 뭐 의료나 뭐 이런 것들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남미 쪽은 또 어떨지 몰라서,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평균을 내니까 그랬던 것 같고, 아시아 지역도 약간 낙후됐다가 경제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의료가 또 굉장히 좋아지면서 기대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를,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아프리카, 초록색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가 약간 좀 특이하기는 해요. 아프리카도, 아프리카도, 아시아처럼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죠? 기울기만 보면, 조금 기울기가 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기대 수명이. 경향만 보면. 근데 정체되는 구간이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기대 수명이 정체가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 이렇게 기대 수명이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뭔가 좀 다르죠. 뭔가 좀 달라요. 예. 그리고 여기는 아까 그 르완다랑은 조금 다른 게 87년도부터 2002년 정도까지 꽤나 긴 기간 동안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한 15년 이상, 그죠? 20년 조금 안 되는 기간까지가 그 평균 기대 수명이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여기 좀 범내에 가려가지고 좀 안 보이긴 한데 살짝 내려간 것 같기도 해요. 기대 수명이. 예. 이런 구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또 따로 볼까? 이런 생각도 또 들지 않아요? 예. 아프리카 대륙만 따로 놓고 볼까? 예. 다른 대륙들은 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한데 아프리카 대륙은 좀 이상하구나.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만 다시 또 국가별로 또 다시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또 들죠. 그런- 혹시 뭐 예상되는 점 있으세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륙 전체적으로. 음. 자,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자, 기대 수명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볼게요. 아프리카 대륙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면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아프리카 전 거의 많은 지역을 어, 뒤덮은 전염병이 있어요.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였었고, 어, 아, 에이즈, 히브 바이러스. 네. 그게 정말 2000년대까지도요. 그 아프리카 대륙의 사망률을 높이는 물론 다른 것도 또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또 그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는데 바이러스가 있었던 시기는 조금 좀 짧고요. 치명률은 걔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치명률은 7, 80% 정도 된대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근데 그 히브 바이러스는 그거보다는 치명률이 좀 낮기는 한데 네. 그게 아프리카 대륙을 정말 휩쓸었던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퍼져나가기도 했었지만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뒤덮었었던 시기가 있어요. 네. 그 시기가 요 정도 시기예요. 요 정도 시기. 근데 그 아프리카 대륙 전체는 아니고요. 이게 또 특이한 게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아니라 예, 남아프리카 쪽. 아프리카에서 남쪽 지역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졌다고 해요. 북아프리카 지역. 북아프리카는 저기 어디야? 중동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슷하게 있죠. 뭐 이란, 뭐 이집트, 이란 뭐 이런 식으로 그쪽이 북아프리카가 있죠.
그쪽, 중동 아시아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남아프리카 쪽은 쪽 바다 쪽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적도 지나가지고. 근데 그 남아프리카 쪽으로 좀 많이 에이즈라고 하는 게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번졌다고. 그래서 요 아프리카 대륙만 요렇게 보니까 요런 특징이 있어서 요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 대륙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의 기대 수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제가 그냥 위키피디아 같은 데에서 뭐 나무 위키나 위키 그런 데서 요 시리를 조금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그냥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아프리카 대륙을 남쪽하고 북쪽의 대표적인 나라 몇 개만 제가 좀 뽑아 볼게요. 어, 아까 제가 그 히브 바이러스가 남쪽에서 더 많이 번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서던 아프리카라고 하는 튜플을 만들게요. 뭐 튜플이나 아니면 뭐 리스트 어떤 거든 더 좋아요. 뭐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뭐 리스트를 만드시면 좋겠고 뭐 추가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튜플을 만들어도 될 거고요. 자, 이건 리스트인데 자, 몇 개 나라를 제가 조사한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써드릴게요. 아프리카가 나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그래프를 보기에는 조금 적당치가 않아서 제가 몇 개만 먼저 좀 뽑아봤습니다.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대요.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나미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대요.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아까 그 다음에 짐바브웨 제일 마지막에 있었나요? 네.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대요. 한 5개 나라만 뽑아봤어요. 어, 남아프리카 지역 쪽에 있는 5개 나라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고요. 이 나라를 가지고서 데이, 어, 부분 집합, 서던 아프리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리언 인덱싱을 쓰시면 돼요. 불리언 인덱싱을 쓰시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국가 이름이 어떻게 우리 비교하면 될까요? 자, 이런 배열이 있어요. 국가 이름이 첫 번째 원소이거나, 또는 두 번째 원소이거나, 또는 세 번째 원소이거나, 또는 네 번째 원소이거나, 또는 다섯 번째 원소이거나. 자, 5월을 몇 번 써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월을 네 번. 같다라고 비교하는 거를 5번. 이렇게 써야 되죠. 번거롭지 않겠어요? 그죠? SQL에서는 이런 비슷한 작업이 뭐가 있었죠? in. in이 있어요. in. 그죠? 근데, 물론, 파이썬에도 in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어요. in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불리언 인덱싱을 할 때는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왼쪽에 있는 컨트리라고 하는 게, 이게 문자를 하나가 아니잖아요. 문자를 하나가 아니라 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길게 있는 컬럼이잖아요. 그죠? 연산자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 값이 이 리스트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죠? 첫 번째 국가 이름이. 그 다음에,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그걸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 true나 false를 리턴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에서 두 번째 행에 있는 컨트리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요 안에 있는 값들 중에 하나, 이면 true, 아니면 false.
자, 이런 과정을 언제까지?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마지막 행까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모든 행에서 컨트리 컬럼의 값이 이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다 검사를 하고 true, false, true, false 그런 값들로 이루어진 그 배열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배열이 나와야 불리언 인덱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and라고 하는 연산자도 못 썼었었죠. and 대신에 뭘 썼었어요? 이렇게 써야만 됐단 말이에요. 그죠? or라고 하는 연산자도 못 썼어요. 대신에 뭘 썼냐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이유가 새로운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었던 이유가 행별로 똑같은 비교 연산을 다 수행하면서 결과가 true, false들의 그 시리즈로, 배열로 그 결과들이 또 집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원소별로 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메서드를 제공하는데 그 메서드가 is in이에요. is in.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교할까? 사우스, 서던 아프리카라고 하는 예를 써주시면 돼요. 이거 이런 뜻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의 국가 컬럼에 있는 값이 여기 있는 리스트 안에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근데 그런 과정을 이 컨트리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전부 다 반복적으로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각각의 엘리먼트들끼리 모든 연산을 수행하는 거. 엘리먼트 와이즈한 연산을 수행해 줄 수 있는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메서드. is in이에요. is in.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is in. 자, 그러면은 정말 맞는지 한번 볼까요? 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하고 테일 한번 볼게요. 서던, 아프리카, 데이터 프레임, 헤드.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가 나왔죠. 52년도부터 5년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서던, 아프리카, 데이터 프레임, 테일.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2007년에서 끝났어요. 그죠? 아마도 5개의 나라를 선택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함수 하나 알려드렸어요. 이거를 모르시면 몰라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번거롭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조건식을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냐면, 데, 어, 데이터 프레임, 뭐, 컨트리, 같다, 나라 이름, 어떤 나라 이름, 그 다음에 또는 데이터 프레임, 여기 괄호로 묶어주셔야 돼요. 괄호로 묶고. 또 가로로 묶고 데이터 프레임, 컨트리, 같다, 두 번째 나라 이름, 가로로 묶어주고 또는 이렇게 하면서 몇 번을 써줘야 된다? 비교하는 거를 5번 써줘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예, 이거를 해주는 게 여기 있는 이스인이에요. 이스인. 네,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남아프리카 5개 국가만 더 많은 나라들도 있지만, 얘네들만 한번 뽑아봤어요. 얘네들만, 자, 이것도 나라 이름들도요, 제가 지도 보면서 한번 뽑아봤어요. 구글맵 하면 나오잖아요. 뽑아봤고. 자, 저 나라들의 기대 수명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부분 집합이 있으니까 기대 수명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뭐, 여기서도 라인 그래프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부분집합 만들었으니까 남아프리카 데이터 프레임 X는 연도, Y는 기대 수명. 평균 값은 따로 안 해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커도 표시 안 할게요. 대신에 여기서는 휴. 나라별로 따로, 그죠? 그래서 휴를 컨트리. 이렇게 해서 plt.grid, plt.show 해보시면은요, 예, 다 꺾여요, 얘네들이. 아까 르완다랑 약간 비슷하죠? 예, 르완다랑 비슷한데, 르완다는 87년하고 92년에서만 확 꺾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꺾여서, 꺾여가지고 내려가는 구간이 더 길어요. 87년, 82년, 87년, 92년, 97년, 2002년까지. 시기들은 조금씩 달라요. 시기들은 보면 빨간색이 어딘가요? 잠비아. 잠비아는 82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하고요. 그죠? 또 82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한, 그 다음에 여기서는 87년이죠. 보라색, 잠비아하고요. 잠비아하고 파란색이 보츠와나니까 잠비아하고 보츠와나는 87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초록 색깔하고 노란 색깔. 나미비아하고, 나미비아하고 사우스 아프리카는 92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해요. 자, 어떤 나라는 82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했고, 어떤 나라는 87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했고, 어떤 나라는 92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꾸준히 꺾여요. 그러다가 회복되는 시기는 2002년 정도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 히브 바이러스가 에이즈가 전파되는 순서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꺾였던 데가 보츠와나죠. 보츠와나에서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으로 전파가 된 거예요. 꺾인 게 다르니까. 연도가 다르니까. 그래프를 보고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부터 어느 지역으로 퍼져나갔나라고 하는 거를 대략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략. 그래서 요런 경향이 보입니다. 요런 경향이 보이고요. 시간이 거의 돼서 제가 북아프리카 지역에 북아프리카 지역의 5개 국가를 제가 한번 선별을 한번 해봤어요. 음. 국가 이름들 제가 5개만 써드릴게요. 비슷한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알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고요. 뭐, 이집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C가 2개예요. 모로코가 있고, 수단이 있고요. 예, 북쪽 지역은 좀, 약간 좀 남쪽보다 익숙한 그런 이름들이 좀 있지 않나요? 뭐, 이집트라든가, 뭐, 알제리, 모로코, 뭐, 이런 나라, 왠지 좀 들어본 듯한 축구 경기나, 그죠? 네. 뭐 그런 거에서 그런 나라들. 여기서도 5개만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 요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경향이 어떤지.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4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질게요.